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10월 5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경선은 서울과 경기 그리고 최종 관문 3차 슈퍼위크만 남겨뒀습니다. 본선 후보 확정된 뒤에 과연 원팀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민주당의 대선 주자죠. 박용진 의원의 시각 그리고 마지막 관문에 도전하는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경선 이제 거의 한 달 지금 남짓 넘었네요, 벌써요. 그 최종 관문 앞두고 있는데, 자, 박용진 후보님의 뭐 남은 기간에 그 각오 이런 거 기대 같은 거 좀 말씀하실까요? 예, 네. 그 경선 시작으로 보면 한 달인데 네. 예. 제가 후보로 도전하겠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게 5월 9일이니까 예. 이제 5개월 정도가 됐고요. 예. 또 속으로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한 건 뭐 1년도 훨씬 넘는 일이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진짜 일찌감치 하셨었죠. 네. 예, 그래서 뭐 결과 지금 한참 경선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예. 저에게 남아 있는 숙제도 많고, 뭐 그래서 그 어떤 이 숙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고요. 예. 또 이번 경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에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박용진이 생각하는 미래, 가치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과 포부 이런 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숙제 말씀하신 거요. 이게 그 지지율하고요, 여론 지지율하고 실제 경선에서의 그 득표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차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예. 지지율이 뭐 한 6에서 7, 8% 이렇게 사이를 오고 가고, 뭐 당내에서 3위이기는 한데, 네네. 당내 그 경선 투표 결과를 보면 거기에 훨씬 못 미쳐요. 예예. 이게 이제 좋게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확장성이 그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크다는 거로 볼 수도 있거든요. 아, 네네. 박용진이 여야 후보 중에서 가장 젊다. 정치적으로는 가장 진보적이다. 예. 중도 확장성은 가장 크다. 근데 이게 박용진이 뭐 그 장점이기도 하고 주목할 만한 지점이긴 한데, 예. 문제는 그 중도 확장성은 큰데 당내 지지율이 단단하진 않다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호감은 높은데 지지는 작다고 그러면 그 호감을 지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뭐 계획과 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박용진 의원님의 어떤 뭐 자질이나 이런 준비보다는요. 혹시 지금 이 상황이 이를테면 뭐 대장동 의혹 같은 거라든지 고발사주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여야 뭐 이제 1위 후보들의 지지율이 큰 그 뭐랄까요? 그 타격을 받지 않는 상황. 네. 이거하고도 좀 관련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미묘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한국 정치의 어떤 고질적인 단점, 문제점이기도 한데, 예. 이렇게 진영 논리가 상당히 세게 작동을 하고요. 예. 그러면 뭐 상대 후보나 상대 진영의 문제점과 비판 지점만 얘기하다가 보면 우리 그 돌아봐야 될 내부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약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이게 대통령 선거의 뭐 한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이제 내부 진영 논리가 더 강화되는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계속 가게 되면 뭐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계속 상대의 단점과 실수를 찾게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되니까 그건 좀 걱정스러운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네. 그 어떤 국민적 어떤 지지를 더 획득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뭐 저로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이제 균형 감각이라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정치를 하는 거니까, 예. 그 부분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도록 해나가는 역할은 정치인 개인에게 있죠. 예.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 뭐 이거는 그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 그거를 예. 탓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여야 대선 경선이 대장동 의혹 한복판에서 치러지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큰 영향을 경선에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제 판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유동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게 큰 뭐랄까요? 다음 이제 이후의 경선에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뭐 말씀드리기 전에 예.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뭐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네. 이거 행여나 수사 당국이 지금 뭐 수사를 뭐 경찰도 하고 검찰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속도 조절하거나 눈치 보거나 뭐 정치적 상황으로 이게 그 뭐 정치적인 뭐 계산 이런 것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경고성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그래서 속도전이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해야 오히려 그 수사 당국이 대선 개입에 할 여지가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조금이라도 관여되어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 불법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싹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수사는 수사대로 가고 대선은 대선대로 가야지, 이 수사와 대선이 엉켜서 수사기관이 대선에 개입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절대 피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예, 저는 이런 온갖 비리에 대한 뭐 발본색원 그리고 불법 비리는 일망타진하는 이런 수사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이후에 지금은 이제 구속만 뭐 유동규 씨가 구속된 상황인데, 예. 이후에 이제 뭐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되고 그 기소 이후에 재판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거든요. 네네. 이게 정말 계속 걱정되는 건 이게 일종의 대선 개입 형국으로 나타내게 될까 봐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 걱정하시는 그 뭐랄까요? 요즘 어떤 조짐이 좀 보입니까? 이를테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사기관에서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눈치를 본다든지. 이게 뭐 언론의 보도상으로만 나오는 거니까 네. 이렇게 뭐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저기 핸드폰, 그 이제 저 초등학생들도 아는 기본 상식 아닙니까?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제대로 해야 되는 예. 거. 네. 뭐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는 뭐 황당한 그 드라마 같은 얘기나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예, 또 경찰은 5개월 동안이나 이 수사를 붙잡고 그렇게 그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수사가 진행되면 이게 정치적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국민적 신뢰는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도전, 네. 그리고 뭐 그 좌우 가리지 않고 여야 가리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싹 다 잡아들이고 지위고와 막론,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이제 사실 경찰이 최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래 전에 그 정보를 받았는데 수사 진행 속도가 늦으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야당 쪽에서 특검하자 여기에 대한 빌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뭐 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야당이 원하는 게 네. 그 정확한 진상조사인 건지, 예. 아니면 이 사건을 정치적 논쟁으로만 정쟁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지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게 특검이라고 그러면 특검법을 또 만들어야 되고, 예. 어느 범위에서 언제까지 기가 수사 기간을 정하는지를 놓고서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지금 민주당이 아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 논의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예. 또 뭐 이준석 대표 말에 의하면 뭐 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예. 그거 가지고 뭐 냄새만 풍기고 예. 이럴 게 아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에 협조할 거 자기들도 협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어쨌든 이 대장동 게이트와 연관들이 되어 있고 관련자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부분에 지금 야당이 큰 소리 칠 때가 아니다.
이것도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이 좀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고, 예. 이제 오히려 이 대장동 사태를 보면서 격분하고 가슴 무너지고 있는 집 없는 서민들, 우리 청년들, 이분들을 생각해서, 그 야당도 좀, 정쟁만 앞세우실 게 아니라, 같은 반성 모드를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도 사퇴하라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정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덮어놓고 사퇴, 예. 덮어놓고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 뭐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된 시점에, 뭐 수사 상황을 보면서 지금 입장 표명들을,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입장 표명을 계속해서, 아마 어디까지 하게 될지, 또 이제 뭐 기소되게 되면 기소됐을 때 어떤 태도가 나올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잘 됐다 사퇴해라 이러고 뭐 정쟁으로만 몰고 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당내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께서요, 판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결선 투표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결선 투표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대장동 사태가 우리 경선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이거는 뭐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예. 뭐 경선 결과 발표나 또 다른 여론조사를 봐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당원들은 아마 경선 이제 이후를 이제 벌써 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결선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어찌 이낙연 후보만 그러시겠습니까? 저도 아직도 예. 결선을 가고 싶고 예. 또 후보가 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원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원팀 제대로 네. 되겠느냐?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는 뭐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원하시는 건 어쨌든 똘똘 뭉쳐서 정권 재창출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는 거고 그 명령을 모든 후보들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박용진 후보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마지막 승부처가 서울 경기 쪽인데 박 후보님 또 지역구가 서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서울 맞춤 공약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예. 서울은 다른 지역 다니다 보면 오히려 서울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의 공화국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서울과 우리 수도권 내부를 들여다보면 서울만 보더라도 강남 다르고 강북 다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마다 갖추고 있는 사회 서비스, 뭐 복지 관련 시설,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런 것들도 뭐 현격한 차이가 나고요. 뭐 도로와 교통 기반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안에서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가장 심각한 상황, 부동산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역시 좋은 집 충분 공급 전략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치 성장 주택 그리고 임대를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임대 주거 지원이 든든 주거 3박자를 통해서 부동산 주거 안정 반드시 이루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서울 내 균형 발전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 서울 강북 지하철 1호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임팩트 있는 공약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그런 임팩트 있는 공약 구체적인 것 좀 말씀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서울의 가장 심각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이후에 완전 스마트 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다 이전하고 통합해서요. 네네. 김포공항의 스마트시티 20만 호를 거기에 구청하기로 했거든요. 이거는 뭐 부동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금 그 김포공항 주변에 여러 주민들 뭐 강서, 계양 또 뭐 그 부천, 김포, 양천 우리 서울 시민과 경기도, 인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 고통, 소음 피해, 고도 제한에 의한 뭐 개발 제한들 이런 다양한 민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거에 해소할 수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구축할 수도 있는 그리고 부동산 문제의 전격적 해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재명 후보의 이런 공약들도
부동산 공급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할 땅이 없으니까 예.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화하고 그 지상 부분을 집을 공급하는 땅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예. 뭐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김포공항은 예. 별다른 돈이 들어가질 않고 또 그게 국가 땅이기 때문에 아주 싼 값에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